자, 여러분 7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5분 브리핑에 나온 내용 중에 이것도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뉴스토마토 한동훈 후보, 당대표 후보, 그리고 원희룡 당대표 후보, 나경원 당대표 후보, 이들의 양자 대결 결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1차 투표에서 50%를 넘지 않으면 한 후보가 이제 결선 투표로 가지 않겠습니까? 결선에서 만약에 한동훈과 나경원이 만난다면, 한동훈과 원희룡이 만난다면 몇 대 몇이 될 것인가? 네,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일단은 나경원 같은 경우 25.2, 한동훈은 47.7, 그리고 원희룡은 21.3, 한동훈은 47.8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당심은 어떨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격차가 너무 심해요. 이거 당심 따로 민심 따로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하여간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누구든 양자 대결 결과 민심과 당심에서 모두 확실한 우위를 점한 한동훈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MBN 조사 결과를 또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한동훈 후보는 70% 이상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했습니다. 김건희 쪽에서 일으킨 문자 파동, 문자 익십 파동, 그 이후 신윤 진영의 공세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한동훈 후보가 크게 앞서는 걸로 나왔단 말이죠. 총선 참패 이후에 친윤계의 영향력은 예전과 같지 않다 이런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윤 성향의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때 한동훈 후보의 당대표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연판장을 준비했잖아요. 이것도 친윤계의 공세의 일환이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쪽에서 먼저 문자를 깐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깠는지 압니다. YTN 출신의 김건희 최측근, 지금 대통령실에서 직함이 있는데 이 사람이 김건희 문자를 갖고 CBS 김규환 논설실장한테 건넸을 것이다. 이런 썰이 돌고 있습니다. 그 사람 YTN 출신 그 사람이 원래 사실은 기자 생활을 CBS에서 시작했어요. 아마 김규환 논설실장과 비슷한 시기에 CBS에서 언론계 생활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공개가 됐는데 역풍을 자아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상치도 못한 부메랑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1월에 김건희가 명품 가방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은 한동훈이 이를 무시해서 사태 해결 기회를 놓치고 총선에서 패배를 야기했다. 따라서 고의로 이렇게 총선 패배를 이야기한 거 아니냐라는 원희룡의 말도 있었는데요. 이 공세가 굉장히 거셌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냥 무슨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슈가 익십하문이었어요. 정말 참 찌라시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그야말로 이 공당의 후보 토론회에서 핵심 이슈가 됐단 말이죠. 얼마나 이 당이 구태의연하고 정말 난장판인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동훈이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은 3명의 후보는 물론 친윤계가 완전히 뻘짓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한동훈도 사실 윤석열 정권의 핵심 수혜자면서 또 줄리 앙뚜아네트 사건 전만 해도 윤석열의 가장 신뢰받는 참모이면서 넘버원 패밀리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을 우리가 응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도 역시 윤석열 시대 또 그 이전 검찰 쿠데타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후대에 가서 분명히 심판받고 책임 추궁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한동훈이 이기는 것은 정말 윤석열 정권의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익십하문 이후로 완전히 천하역적이 돼버린 한동훈. 한동훈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윤석열 정권의 패배라고 볼 수 있겠죠. 한동훈의 승리보다도.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지난 1월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김건희의 문자 익십 문제를 놓고 갈등하던 사이에 이 친윤계 의원들이 윤석열한테 한동훈이 그래도 충정은 있으니 잘 다독여서 가자 이랬던 모양이죠. 이때 윤석열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참모들한테 한동훈 이 새끼 이런 새끼인데 어떻게 이 새끼를 믿냐 이런 취지로 격노했다는 겁니다. 자,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새끼인데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 발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윤석열은 국민의 대표가 자기가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숨길 것이 많으면 덮을 것이 많으면은 당대표가 자기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을 또한 자기 발 아래에 두고 보고 있다. 이런 방증이 되겠습니다. 실제 윤석열은 그동안 여당 지도부 거취 문제가 나오거나 당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지요. 왜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은 입당할 무렵에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녹취록이 한번 드러난 적이 있었죠. 친윤계는 2022년 윤석열과 사사건건 부딪혔던 이준석 당시 대표 징계를 요구했었고요. 비대위의 도입을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한동훈 이번에 후보 사퇴하라 연판장을 돌리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법도 똑같아요. 어떻게 좀 창의적인 새로운 방안을 연구조차 하지 않습니다. 작년 3월 전당대회 때는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나경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렸고 이번에도 연판장을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 윤석열의 의중이 반영됐겠죠. 대선 때 후보 단일화 대상이었던 안철수도 이제 당대표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윤석열이 직접 국정의 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반대하니 찍지 말아라 뭐 이런 신호를 당원들한테 보낸 거죠. 또 지난 1월에는 한동훈이 명품 가방 논란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줄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김경률 씨가 한 뒤에 김경률 씨의 발언이 부적절했다 뭐 이렇게 덮고 가야 되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라면서 불을 더 질렀어요. 그때 대통령실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보고. 정말 전례 없는 일이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나의 비리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 대표가 돼야 한다라는 입장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친윤 인사들이 지금도 연판장 돌리려다가 말았고 계속해서 한 입으로 한동훈을 비난해 왔단 말이죠. 물론 그러다가 이 여론조사 결과 여전히 한동훈이 아니죠. 전보다 더 한동훈이 앞서는 걸로 나오니까 지금 갑자기 입을 닫았어요. 그런데도 대통령실이 관여 안 했다. 누굴 바보로 하나 이것들이? 국민의힘은 총선 후 넉 달이 되도록 선거 패배 원인을 찾는 백서나 당 쇄신책 하나 내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한때는 한동훈이가 다시 당대표 선거에 나오게 되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2인 대표 체제로 가자. 이런 식으로 또 짱구를 굴렸던 모양입니다. 이놈들 보세요. 그 국회의장 달라. 법사위원장 달라. 이러면서 끊임없이 정말 끊임없이 하나마나한 입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의 그런 거래를 하려 했던 거 아니에요? 자, 근데 한동훈이 된다면 이거는 온 의지와 역량을 동원해서 한동훈을 주저앉히려 했던 대통령실이 그야말로 빅엿을 먹는 셈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또 친윤계 모두 다 좆된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동훈은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너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당대표 당선 이후엔 가만히 있을까? 아니지. 더 열심히 죽이려 하겠지. 중도에 낙마시키려고 하겠지. 아무 일도 못하게 하려고 하겠지. 이재명에게 하듯. 최근 용산 책사가 와서 이제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 말을 믿어? 한동훈 씨 그 말 믿어요? 그래 용산 책사가 요구한 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봐줄 것 같아? 윤석열이가? 알잖아. 당신이 모셔봐서 알잖아. 그럴 윤석열이 아님을. 윤석열은 그렇게 상대방을 마음 놓게 만들고 방심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서 기술을 꽂는 거 많이 봤잖아. 그렇게 해서 당한 어떤 어벙한 사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나 검찰총장 시켜주면 검찰개혁 다 하겠다. 수사권 포기하겠다. 공수처 수용하겠다. 이런 말을 했지 윤석열이. 자, 그래서 검찰총장 시켜줬어요. 곧바로 청와대에 칼을 찌르고 후비고. 누가 그랬지? 윤석열이야. 당신 그때 윤석열 편에서 봤잖아. 이재명 대표 총선 압승한 뒤에 만나주더니 곧바로 보복 모드로 돌아섰잖아. 국민들한테 몸낮춰서 성찰하겠다 이러더니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잖아. 자, 한동훈 씨, 내 생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사실 최혜병 특검법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타도라는 어떤 절체절명의 과제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전혀 애정하는 바가 없는데 딱 한마디만 애정할게. 엊그저께 용산 책사가 와가지고 이젠 서로 싸우지 말자. 그 말 믿지 말기 바랍니다. 믿지 말길 바랍니다. 한동훈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또 앞으로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싸우라고. 싸우는 게 최선의 방어야.
자, 한동훈 씨, 김용민이를 못 믿겠지. 날 믿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다만 당신이 용산을 믿는 순간 당신 죽어. 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동훈아, 나를 믿니? 자, 내 말은 믿고 용산은 믿지 말기 바랍니다.